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이권의 2장. 엘론드의 회의. 2부.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엘론드님, 벌써 한낮이에요. 뭘 좀 먹고 기운부터 차려야겠습니다. 엘론드가 웃으며 말했다. 귀하께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드립니다. 자, 이야기하세요. 혹 그 이야기를 아직 시로 만들지 못했다면 그냥 쉬운 말로 하세요. 가능하면 짧게 빨리 끝내시는 게 건강에도 좋으실 겁니다. 빌보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명령대로 하죠.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진짜이니 혹시 예전에 달리 들으신 분이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그는 글로인을 흘끔 보았다. 용서하시고 그 이야기는 잊어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반지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앞섰고 또 도둑이라는 누명을 벗으려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야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여하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빌보의 이야기를 난생 처음 듣는 이들도 있어. 그들은 그 늙은 호빗이 골룸과의 만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할 때 빌보는 전혀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니었다. 신기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빌보는 골룸과 내기한 수수께끼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이야기했다. 말리지만 않았다면 그는 자기 생일잔치와 샤이어에서 사라지던 사건까지도 신이 나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엘론드가 손을 들었다. 좋습니다, 친구. 오늘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반지는 당신의 후계자인 프로도에게 넘어갔으니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리하여 빌보보다는 마음이 덜 내켰으나 프로도는 반지를 자신이 보관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호빗골에서 브루인엔 여울까지 오는 도중에는 여러 번 질문이 들어와 일일이 대답을 해주어야 했다. 암흑의 기사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전했다. 그가 이야기를 끝내고 자리에 앉아 빌보가 말했다. 잘했다. 중간에 이 친구들이 방해하지만 않았으면 더 훌륭했을 텐데 말이야. 내가 몇 가지를 기록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나중에 쓰게 될 때 다시 함께 살펴보는 게 낫겠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은 사건들만으로도 몇 장은 채울 수 있겠다. 예, 이야기가 상당히 길지요. 하지만 저도 불확실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좀 더 알아봐야겠죠. 특히 간달프에 대해서 말이에요. 회색 항구에서 온 갈도르가 옆에 있다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엘론드를 향해 말했다. 현자들께서는 이 호빗들이 발견한 이 반지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그 절대 반지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모양이신데 견문이 부족한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무슨 증거가 있으면 들려주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사로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반지에 관한 한 그분이 조예가 깊으신 걸로 아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군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그분께 들려드리면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러자 엘론드가 대답했다. 그 문제도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갈도르. 내가 잊은 게 아니니 그것도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간달프께서 밝혀주셔야겠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분이 가장 어른이시니 예상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둔 겁니다. 그 말에 간달프가 입을 열었다. 갈도르. 어떤 이들은 글로인이 가져온 소식이나 프로도가 추격받은 사실만으로도 그가 가진 것이 대적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어떤 것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반지입니다. 9반지는 나즈굴이 갖고 있고 7반지는 빼앗기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이 말에 글로인이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개의 반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이 반지는 뭡니까?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찾는 것 사이에는 강과 산이 다른 것만큼이나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자들의 부족했던 지식은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지요. 대적은 우리 등 뒤에 내가 걱정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 정확히는 올여름까지는 적도 자세히 몰랐다는 점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래전에 혼자서 돌굴두르의 강령술사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몰래 그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거기서 우리의 우려가 사실임을 알았지요. 그는 다름 아닌 우리의 옛 원수, 사우론이었습니다. 다시 형체를 회복하고 세력을 규합하던 중이었습니다. 역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그를 직접 공격하려 했을 때 사로만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랫동안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어둠의 세력이 커지자 사로만도 자기 주장을 거두었고 백색회의에서는 무력으로 사우론을 어둠 숲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지가 발견되던 해일입니다. 우연이라면 참 이상한 우연이죠. 그러나 엘론드께서 예측하신 대로 우리는 너무 늦었습니다. 사우론 역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오랫동안 우리의 공격에 대비해온 것이지요.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9명의 반지악령 부하들이 빼앗은 미나스 모르그를 통해 모르도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굴복하는 체하고 몸을 피해 결국 암흑의 탑으로 되돌아가 암흑의 왕국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색회의가 열렸지요. 그가 전보다 절대 반지를 찾는 데 더 열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혹시 반지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소식을 들었나 싶어 걱정했지요. 그러나 사르만은 아니라면서 전에 하던 이야기만 되풀이했습니다. 절대 반지는 가운데 땅에서 절대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였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반지를 갖고 있지 않고 여전히 반지는 분실 상태라는 것을 적이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잃어버린 것이니까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요. 걱정 마십시오. 그는 제풀에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오랫동안 연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반지는 안두인대야에 빠졌고 오래전 사우론이 잠자는 동안 강물을 따라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바다에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간달프는 입을 다물고 멀리 안개 산맥의 연봉이 삐죽삐죽 솟은 동쪽을 바라보았다. 그 산맥의 거대한 뿌리 밑에 온 세계를 흔들어 놓을 재앙이 오랫동안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내 실수였습니다. 현자 사르만의 말을 너무 믿었어요. 진상을 좀 더 일찍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상태가 지금처럼 급박해지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엘론드가 그를 위로했다. 우리 모두의 실수죠. 그래도 당신마저 경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암흑이 우리를 덮쳤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계속하시지요. 여러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나는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반지가 어떻게 골룸의 손에 들어갔고 또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보았지요. 그가 자기 보물을 되찾기 위해 어둠 속에서 곧 뛰쳐나올 걸 짐작하고 말입니다. 그는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곧 사라졌지요. 그런데 그때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 문제를 잠시 보류해 두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듯 그냥 기다리며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걱정만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섬뜩한 공포가 느껴지면서 의혹이 생겼습니다. 호빗의 반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 만일 내 우려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새어나가면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함부로 털어놓을 수도 없었지요. 암흑의 탑과의 기나긴 전쟁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1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쯤 나는 갖가지 행색의 첩자들, 심지어 짐승이나 새들까지도 샤이어에 모여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걱정은 더 커졌지요. 나는 두네다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순찰이 2배로 강화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실두르의 후계자인 아라고른에게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라고른이 나서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저는 좀 늦은 것 같긴 하지만 골룸을 찾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실두르의 후손인 제가 이실두르의 죄과를 속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간달프와 함께 오랫동안 기약 없는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간달프가 어둠 산맥과 모르도르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야생지대를 헤맨 이야기를 시작했다. 거기서 우리는 골룸이 어둠 산맥에 오랫동안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한 와중에 갑자기 골룸을 찾지 않아도 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게 절대 반지라면 반지 그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르만이 백색회의에서 한 말이 기억난 거지요. 그 당시에는 반쯤 흘려버린 말인데 그제야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9, 7, 3개의 반지는 각각 고유한 보석이 있지만 절대 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둥글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평범한 작은 반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작자는 그 위에다 보통 사람은 알아볼 수 없는 무슨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표시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걸 알고 있을까? 반지 제작자 아니면 사르만. 그가 아무리 반지의 조예가 깊다 하더라도 분명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다. 사우론 말고 반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것을 만져본 자는 누구일까? 이실두르뿐이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골룸을 쫓는 일을 포기하고 급히 곤도르로 내려갔습니다. 옛날엔 우리 마법사들도 그곳에선 환대를 받았습니다. 사르만이 제일 환대받았죠. 그는 그곳 왕들의 초대를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도착하니 데네소르공은 나를 예전처럼 달가워하는 눈치가 아니더군요. 하지만 못마땅해 하면서도 창고에 쌓아놓은 두루마리 문서와 서적들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고대의 기록과 이 도시가 처음 세워지던 때의 자료만 읽으시겠다면 한번 찾아봐도 좋습니다. 내가 보기엔 지나간 세월보다 다가올 날이 더 어두워 보입니다. 나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오랜 세월 연구에 전념한 사르만보다 학식이 더 깊지 못하다면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무슨 큰 소득을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나도 이쪽 방면에는
좀 아는 바가 있어. 사실 그의 창고에는 전승의 대가들도 읽을 수 없는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글은 후대로 오면서 완전히 잊혀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로미르, 지금도 미나스티리스에 가면 이실두르가 직접 만든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곤도르에서 왕이 사라진 후로 사르만과 나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것을 읽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일부 기록에도 있듯이 이실두르는 모르도르에서 벌어진 전투가 끝난 뒤 곧바로 떠나지 않은 거지요. 보로미르가 끼어들었다. 북부에도 그것을 아는 분이 계시는군요. 곤도르에서는 모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미나스 아노르로 가서 조카 메넬딜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왕위를 맡기기 전에 남왕국의 법도를 가르친 것이지요. 그때 그는 죽은 동생을 기억하면서 서쪽 나라에서 가져온 백색 성수의 마지막 묘목을 거기에 심었습니다. 그러자 간달프가 다시 말했다. 그때 그 두루마리도 함께 남긴 거요. 곤도르에서는 그 점은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 기록은 바로 반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위대한 반지는 이제 북왕국의 보물로 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엘렌딜의 후예가 이곳에도 있으니 그것에 관한 기록은 곤도르에 남길 것이다. 이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의 기록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서 이실두르는 반지를 발견하던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처음 만졌을 때 그것은 달아오른 석탄처럼 뜨거웠다. 내 손은 시커멓게 눌렸고 나는 이 통증이 완쾌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동안 반지는 벌써 식었고 아름다움이나 모양은 변하지 않았지만 크기는 작아진 듯하다. 반지에 새겨진 글자는 처음에는 빨간 불꽃처럼 선명하더니 이젠 식어서 겨우 알아볼 정도가 되었다. 모르도르에는 그렇게 정교하게 새길 문자가 없어서인지 에레기온의 유적 문자로 새겨져 있다. 나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데 상스럽고 거친 것으로 보아 암흑의 땅의 말인 것 같다. 무슨 나쁜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혹시 나중에 기억할 수 있게 여기 기록해둔다. 반지는 사우론의 뜨거운 손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 그 검은 손은 손이면서도 불이 타오르듯 뜨거웠고 길갈라드도 그 손에 살해당했다. 반지가 다시 뜨거워지면 글자가 다시 선명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로서는 사우론의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이것에 그런 몸을 하고 싶지 않다. 비록 많은 고통이 거기 담겨 있기는 하나 이것은 내게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그 글을 읽으면서 나의 추적은 끝이 났습니다. 이실두르가 추측한 대로 새겨진 글은 모르도르와 암흑의 탑 하수인들이 쓰던 언어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론이 그 절대 반지를 완성해 손가락에 끼던 날 세 개의 반지를 만든 켈레브림보르가 그 사실을 알고 멀리서 그가 그 말을 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악한 흉계는 세상에 폭로되었지요. 나는 즉시 데네소르 공과 작별하고 북쪽으로 가다가 로리엔으로부터 아라고른이 그곳을 지나갔고 골룸이라는 녀석을 잡았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그의 이야기를 들으러 아라고른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혼자서 얼마나 위험한 고비들을 넘겼는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자 아라고른이 입을 열었다. 그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요. 누구든지 암흑의 성문 근처를 헤매거나 모르글 계곡에서 죽음의 꽃들을 밟아볼 생각이라면 그런 위험은 각오해야 합니다. 저 역시 결국에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찾던 것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떤 진흙탕가에서 맨발자국을 발견한 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발자국이었고 또 급한 걸음이었는데 모르도르가 아니라 그 반대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죽음늪 주위를 따라 계속 추적해 가다가 드디어 골룸을 발견했습니다. 냄새나는 웅덩이가에 숨어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녀석을 붙잡은 거죠. 녀석의 몸은 늪지대의 푸른 진흙으로 온통 범벅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저를 증오할 텐데 걱정이 되는군요. 이빨로 깨물기에 혼을 좀 냈거든요. 그의 입에서 얻어낸 거라고는 고작 그 이빨 자국밖에 없었습니다. 데리고 돌아오는 것이 제일 힘들었지요. 골룸의 목에 줄을 걸고 입에는 재갈을 물린 채 앞장을 세워 밤낮으로 감시하면서 끌고 왔는데 배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겨우 말을 듣더군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약속한 대로 그놈을 어둠 숲으로 데려가 요정들께 맡겼습니다. 떼어두고 나니까 살 것 같더군요. 냄새가 정말 고약했습니다. 저는 그놈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간달프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놈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간달프가 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길고 지루한 작업이었지요. 하지만 소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골룸이 반지를 잃은 경위는 방금 빌보가 처음으로 털어놓은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하긴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골룸이 그 반지를 창포벌판 근처의 안두인강에서 주웠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냈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동족들보다 몇 배나 더 오래 산 거죠. 반지의 힘이 그의 수명을 동족들보다 훨씬 길게 만든 겁니다. 위대한 반지들만의 능력이죠. 갈도르, 혹시 아직도 의문점이 남아있다면
아까 내가 말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당신이 방금 본 이 반지는 둥글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듯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이실두르가 기록한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려면 이 황금 반지를 잠시 불 속에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보았죠. 그리고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쉬 나지그 두르바툴로, 아쉬 나지그 김바툴, 아쉬 나지그 스라카툴로, 아그우르줌 이쉬 크림바툴. 마법사의 목소리가 놀랍게 변했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이고 강렬한 쇠소리로 바뀌었다. 어두운 그림자가 한낮의 태양을 가리는 듯 하더니 현관이 잠시 어둠에 휩싸였다. 참석자들은 모두 몸을 떨었고 요정들은 귀를 막았다. 어둠이 사라지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서야 엘론드가 말했다. 회색의 간달프, 지금까지 임나드리스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들의 언어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간달프가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겠죠. 하지만 엘론드, 나는 지금 당신의 용서를 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언어가 서부 방방곡곡에서 들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모든 의심을 버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현자들이 공언했던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적의 사악함으로 충만한 그의 보물이며 예전에 그의 위력도 대부분 그 속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에레기온의 장인들이 들었고 자신들이 사우론에게 배신당했음을 깨닫게 된 그 말, 바로 그 암흑기부터 전해오는 말입니다. 모든 반지를 지배하고 모든 반지를 발견하는 것은 절대 반지, 모든 반지를 불러 모아 암흑에 가두는 것은 절대 반지. 친구 여러분, 나는 골룸에게서 더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으려 했고 또 확실하지 않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그가 모르도르에 갔으며 거기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강제로 털어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대적은 절대 반지가 발견되었고 오랫동안 샤이어의 비밀 위에 보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이 거의 우리의 문 앞까지 그것을 추적해왔으니 이제 적은 곳, 아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이미 우리가 여기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모두들 한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마침내 보로미르가 입을 열었다. 그 골룸이란 놈이 덩치가 작다고 하셨습니까? 작지만 큰 해악을 끼칠 놈이로군요. 그 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아라고른이 대답했다. 그냥 감옥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놈은 예전에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문을 심하게 받은 모양인데 사우론에 대한 공포가 아직 마음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 숲의 날쌘 요정들이 그를 꼼짝 못하게 지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는 원한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얄고 지친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놀랄 지경이었지요. 지금이라도 풀려난다면 놈은 무슨 말썽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모르도르를 떠나도록 허락을 받은 것도 분명 무슨 흉계가 있었을 겁니다. 아, 큰일이군요. 갑자기 레골라스가 외쳤다. 아름다운 그 유정의 얼굴에 대단히 근심스런 표정이 번졌다. 제가 가져온 소식을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나쁜 소식이 될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골룸이라고들 부르시는 그 스메아골이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아라고르는 비명을 질렀다. 달아났다고? 정말 나쁜 소식이군요. 그 때문에 장차 큰 화를 입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스란들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셨을까요? 레골라스가 대답했다. 경계가 소홀해서가 아니라 아마 자비가 지나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외부의 도움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동태가 외부의 필요 이상으로 알려진 모양입니다. 우리는 힘들기는 했지만 간달프의 부탁대로 주야로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을 회복시켜보라는 당부도 있고 해서 차마 지하 토굴에 계속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옛날 하던 대로 더 못된 생각을 할까봐 걱정도 되고 해서지요. 당신들은 나한테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잖소. 글로인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유정왕의 깊은 감옥에 갇혔던 옛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난 모양이었다. 그러나 간달프가 그의 입을 막았다. 자, 잠깐. 친애하는 글로인, 이야기를 막지 마시오. 그 일은 유감스럽게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벌써 오래전에 풀리지 않았소. 만일 요정과 난쟁이 사이에 있었던 모든 원한을 여기에 다시 끌어들인다면 우린 지금 당장 회의를 그만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오. 글로인이 일어나 절을 했고 레골라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맑은 날이면 우리는 골룸을 데리고 숲속을 거닐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나무들로부터 떨어진 곳에 그가 자주 올라가던 키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골룸을 가장 높은 가지 끝까지 올려보내 시원한 바람을 쐬게 했지요. 물론 나무 밑에는 보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놈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보초들도 따라 올라갈 마음은 안 들었나 봅니다. 그에게는 손뿐만 아니라 발로도 나뭇가지에 매달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늦게까지 나무 밑에 앉아 있었지요. 바로 그 여름날 밤,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오르크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한참 싸운 끝에 우린 결국 그들을 격퇴했습니다. 그들은 수가 많고 용감하긴 했지만 산을 넘어왔고 또 숲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싸움이 끝나고 보니 골룸이 없어졌고 보초들도 살해되거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 공격이 골룸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골룸은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자명해졌습니다. 그 탈주가 어떻게 계획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룸도 교환할 뿐만 아니라 적의 첩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용이 죽던 해에 쫓겨난 그 어둠의 무리들이 더 숫자가 늘어서 돌아왔고 어둠 숲도 우리가 사는 곳을 제외하고는 다시 무서운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골룸을 다시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수많은 오르크들과 함께 깊은 숲속을 향하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더군요. 흔적도 곧 사라졌고 더 추격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돌굴두르에 가까웠고 돌굴두르는 아직도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니까요. 간달프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도망쳐버렸단 말씀이지. 그를 다시 쫓을 시간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요. 골룸이 사우론이나 그 자신도 예상치 못한 역할을 맡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갈도르의 다른 질문에 대답하지요. 사로마는 어떻게 되었으며 이런 경우에 그는 어떤 충고를 할 것인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엘론드께서도 간략하게만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모든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바로는 반지의 긴 내력 중에서 맨 마지막 장이 되는 셈입니다. 6월 말경에 샤이어에 있는데 까닭없이 불안한 느낌이 들어 말을 타고 좁은 지역의 남쪽 경계로 내려갔지요. 정체 모를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요. 곤도르에서 전쟁이 벌어져 밀리고 있다는 소식을 거기서 들었는데 암흑의 그림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에는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눈에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몇몇 피난민들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물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얼굴에서 짙은 공포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초록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마른 풀을 뜯게 내버려두고 길가에 두게 앉아 쉬고 있는 한 여행자를 만났지요. 바로 갈색의 라다가스트였습니다. 그는 한때 어둠 숲 변경의 로스고벨에 살았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마법사인데 몇 해 동안 서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간달프! 그가 외치더군요. 당신을 찾고 있었는데 이 근방은 처음이라서요. 내가 전해 들은 건 그저 당신이 샤이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외딴 곳에 있으리라는 것뿐이었어.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군요. 하지만 이곳 주민을 만나면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당신은 지금 샤이어 경계에 가까이 왔으니 말이오. 그런데 무슨 일이오? 급한 일인 모양인데. 당신은 특별히 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길을 잘 나서지 않는 성이 아니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급한 전갈이오. 상스럽지 못한 소식이지. 그러고는 마치 산울타리에 귀가 달려 엿듣기라도 하듯 사방을 둘러보고 소리를 낮추더군요. 나즈굴. 그 나즈굴이 다시 나타났어. 몰래 강을 건너 서쪽으로 오고 있어. 암흑의 기사 복장으로 말이오. 나는 그제야 가닥없이 불안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다가스트는 말을 계속했죠. 대적은 뭔가 대단히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오. 하지만 왜 이렇게 멀리 황량한 오지까지 찾아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오?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기사들이 샤이어란 곳에 관해 묻는다고 호. 샤이어라. 나는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대장까지 포함해서 9나즈굴이 떼져 있을 때는 아무리 현자라 해도 상대하기 두려운 법이죠. 먼 옛날 그 대장은 막강한 왕이자 마술사였는데 지금은 끔찍한 공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지요.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누가 당신을 보냈소? 백색의 사람아니오. 필요하면 자기가 도울 수도 있다고 전하라더군요. 단, 도움을 청하려면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 거라고 했소. 그 말을 듣고 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백색의 사르마는 우리 마법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다가스트 역시 훌륭한 마법사입니다. 그는 색깔을 만들고 바꾸는 데 대가이며 식물과 짐승들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특히 새들이 그의 친한 친구들이지요. 하지만 사르마는 오랫동안 대적의 마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종종 적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고 돌굴두르에서 적을 쫓아낸 것도 역시 사르만의 솜씨였습니다. 9나즈굴을 물리칠 수 있는 무슨 무기를 벌써 그가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가시오. 당신을 찾느라 내가 시간을 너무 지체했으니 말이오. 시일이 촉박하오. 한여름이 되기 전에 당신을 찾아보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제야 겨웠으니. 지금 즉시 출발한다 해도 당신이 그에게 닿기 전에 벌써 9기사들은 자기들이 찾던 곳을 발견했을지도 모르오. 나도 곧 돌아갈 참이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말에 올라타고 떠나려 했습니다. 잠깐만. 우리는 당신뿐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이들의 지원이 필요하오. 우선 당신 친구들인 모든 짐승들과 새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주오. 이 문제와 관련 있는 소식이라면 무엇이든 사르만과 간달프에게 가져오라고 부탁해 주시오. 오르상크로 소식을 보내게 말이오.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겠어. 라는 대답과 함께 마치 아홉 나주구리 뒤를 쫓기라도 하듯 급히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곧바로 그를 따라갈 수가 없었지요. 그날은 여행을 너무 오래 해서 말뿐만 아니라 나도 무척 지쳤고 또 그 문제를 차근차근 정리해 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부리에서 묵으면서 샤이어에 돌아갈 시간이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실수였지요. 그렇지만 프로도에게 편지를 써서 친구인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그가 오면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새벽에 출발해 마침내 사르만이 있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그곳은 안개산맥 최남단에 있는 아이센가드란 곳인데 로안 관문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보로밀에게 물으면 에레든 임나이스, 즉 그의 고향에 있는 백색산맥의 최북단과 안개산맥 사이에 위치한 널다란 골짜기가 바로 그곳이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하지만 아이센가드는 마치 벽처럼 계곡을 둘러싼 환상의 가파른 암벽입니다. 그 계곡 한가운데 오르상크라는 석탑이 있습니다. 석탑은 사르만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누메노르인들이 세운 것인데 높이가 아주 높고 많은 비밀을 간직한 듯하면서도 인공물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탑입니다. 아이센가드의 환상지대를 통하지 않으면 그 탑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환상지대에는 출입구가 단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서야 아치형 암벽으로 된 문 앞에 도착했는데 입구의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문지기들은 나를 발견하고는 사르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치 밑으로 말을 타고 들어서자 뒤에서 소리 없이 문이 닫히는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르상크 밑에까지 말을 타고 가서 사르만의 계단에 당도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나를 맞이했고 탑 속의 높은 방으로 인도하더군요. 그는 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하셨군, 간달프.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차가운 냉소라도 품고 있는 듯 그의 눈가에는 흰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렇소, 백색의 사르만. 당신 도움을 청하러 왔소. 하지만 어쩐지 사르만은 그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빌듯 되물었지요. 정말이요, 회색의 간달프? 도움을 청한다고? 회색의 간달프가 도움을 청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구려.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들판을 쏘다니며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데가 없는 간달프께서 말이야.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몰라도 지금 사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그는 이렇게 응수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소. 그런데 당신은 백색회의 의장인 내게 지극히 중요한 문제를 오랫동안 숨겼소. 그걸 안 지 얼마나 됐소. 그리고 샤이어의 은신처에 숨어 있으려면 곱게 있을 것이지 뭐하러 이제야 나타났소. 그래서 내가 설명했죠. 아홉 기사가 다시 나타났소. 라다가스트가 그러더군. 강을 이미 건넜다고. 사르만은 이제 조롱을 감추지도 않고 웃어댔습니다. 갈색의 라다가스트라. 세조련사 라다가스트. 전응아 라다가스트. 멍청이 라다가스트. 그 멍청이는 내가 맡긴 임무만은 썩 잘해냈단 말이야. 당신이 여기 나타났으니 말이오. 내가 전가를 보낸 목적은 바로 당신을 이리 오게 하려는 것이었어. 자, 회색의 간달프. 여기 묵으면서 요독을 푸시오. 난 현자 사르만이자 반지세공사 사르만. 다색의 사르만이오. 나는 그제야 전에는 흰색이던 그의 옷이 이제는 다채로운 색깔로 변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빛깔은 눈부실 만큼 현란하게 반짝이며 변했습니다. 나는 흰색이 더 좋은 것 같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흰색. 시작할 때는 그 색이 적격이지. 흰색은 염색을 할 수도 있고 흰 페이지는 글을 적을 수도 있고 흰빛은 쪼개질 수도 있으니 말이오. 그럴 경우에 그것은 더는 흰색이 아니오. 어떤 사물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그것을 파괴한다면 그는 이미 지혜의 길을 벗어난 것이오. 당신이 친구로 여기는 그 바보들 중에 하나에게 하듯 내게 설교할 필요는 없어. 내가 당신을 여기 부른 것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설이라도 하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고대는 지나갔고 지금 이 중시대도 끝나면 곧 신시대가 도래할 것이요. 그와 함께 요정들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의 시대가 임박했다는 뜻이요. 우리가 지배해야 할 인간들의 세계 말이요. 그러자면 이 만물을 우리 뜻대로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오. 물론 그것은 우리 현자들만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실현하기 위함이요. 그러니 영원한 내 친구이자 협력자인 간달프, 들어보시오.
그리고 그는 가까이 다가와서 더욱더 부드러운 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난 방금 우리라고 했어. 그러나 그건 당신이 내 뜻에 찬성한다는 전제하의 이야기요.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고 있어. 옛날에 고태의연한 동맹이나 연합으로는 막아낼 수도 없고 유정이나 쓰러져가는 누메노르인들에게도 아무런 희망을 걸 수 없어. 당신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 그 세력에 동참하는 것 말이오. 간달프. 그것이 현명한 길이오. 그 길에는 희망이 있어. 승리는 목전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협력한다면 후한 보상이 있을 것이오. 그 세력이 강해질수록 검증된 친구들도 늘어날 거요. 당신과 나 같은 현자들은 참을성 있게 견디기만 하면 결국에는 그들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될 거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마음속에 넣어두고 때를 기다릴 수 있어. 우리의 고상하고 궁극적인 목적, 즉 지식과 규율, 질서를 마음에 새기고만 있다면 그 과정의 오류와 잘못은 잠시 용납될 수 있을 거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나약하고 게으른 친구들이 항상 도와준다면서 방해하기만 하던 그 모든 목적을 드디어 이룰 수 있을 것이요. 우리의 계획에는 아무런 실질적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어. 다만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답했지요. 사르만, 난 전에도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것은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모르도르에서 보낸 사자들의 입을 통해서였어. 당신이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를 부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러자 그는 나를 곁눈질로 바라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군요. 이 현명한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말이군. 그런가? 그렇다면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어떻소? 그는 다가와 긴 손으로 내 팔을 잡았습니다. 간달프, 이건 어떻소? 절대 반지 말이오. 우리가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그 세력도 결국 우리에게 넘어올 거요. 내가 당신을 부른 진짜 목적은 이것이요. 내가 사방에 풀어놓은 소식통들에게서 당신이 이 소중한 것의 소재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렇지 않소? 그렇지 않다면 왜 아홉 나주구리 샤이어를 찾고 있으며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한 거요? 이 말을 하는 그의 두 눈에는 언뜻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번득였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물러서며 말했죠. 사루만, 당신도 잘 알다시피 한 번에 오직 하나의 손만이 반지를 지배할 수 있어. 그러니 억지로 우리라고 말하지 마시오. 여하튼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이제 당신의 본심도 알았으니 반지의 소식은 결코 알려줄 수 없어. 당신은 백색회의의 의장이었지만 결국 가면을 벗고 말았어. 그러니 당신의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사오론이나 당신에게 굴복하란 뜻이 분명하오. 난 두 가지 다 택하지 않겠어. 다른 제안은 없어. 그의 얼굴은 이제 차갑고 무섭게 변했습니다. 있지. 난 자네가 순순히 지혜의 길을 택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네. 그럼에도 난 당신이 자발적으로 나를 돕고 당신의 근심과 고통을 덜어낼 기회를 주었네. 세 번째 길은 여기서 쉬는 거야. 영원히. 영원이라고? 절대 반지의 위치를 내게 말할 때까지 말이야. 당신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봐야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겠지만 반지가 발견될 때까지 여기 있을 수밖에. 그러면 반지의 지배자께서는 좀 더 사소한 문제에 신경 쓸 여유도 생기시겠지. 가령 회색의 간달프가 오만무리하게 굴면서 이를 회방한 데 대한 적절한 보상 같은 것 말이지. 그렇게 사소한 문제는 아닐 거요. 나는 그렇게 응수했지만 그는 나를 비웃었습니다. 내 말이 공허한 빈말일 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나를 끌고 가 오르상크의 첨탑 위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사로만이 별을 관찰하던 곳이지요. 거기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은 수천 개의 계단으로 된 좁은 층계밖에 없었고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나는 계곡을 내려다보고 한때 그렇게 푸르고 아름답던 곳이 이제 온통 지하 요새와 대장간으로 가득 찼음을 알았습니다. 사로만은 아이센가데 늑대와 오르크들을 끌어모아 엄청난 무력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 사우론의 수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와 대항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솜씨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오르상크의 석탑 중간을 둘러싼 검은 안개였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운해로 둘러싸인 고도에서 탈출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을 서성이며 북으로 진격해 올라오는 아홉 나주구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로만의 말은 거짓일 수도 있지만 나주굴이 다시 나타난 것만은 분명한 사실 같았습니다. 아이센가드로 가던 중 거의 확실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샤이어에 있는 친구들이 매우 염려스러웠지만 일말의 희망이 그래도 남아있었습니다. 나는 프로도가 내가 편지에 부탁한 대로 즉시 샤이어를 떠나 적의 추격이 시작되기 전에 깊은 굴에 도착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의 희망이나 공포는 둘 다 근거가 희박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불의의 뚱보에게 달려있었고 공포는 사우론의 교활함을 지나치게 두려워한 것이었으니까요. 사실 그 뚱보는 손님들 시중 때문에 바빴고
사우론의 힘도 걱정한 것만큼 무서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센가드라는 함정에 홀로 갇힌 상태에서는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적의 기사들이 멀리 샤이어에서 헤매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그때 프로도가 소리쳤다. 저는 마법사님을 보았어요. 앞뒤로 서성이고 계셨는데 머리에서 달빛이 반사되더군요. 그러자 간달프는 놀라서 이야기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프로도가 계속했다. 그저 꿈이었어요. 지금 막 기억이 나는군요. 잊고 있었는데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샤이어를 떠난 뒤인 것 같아요. 다시 간달프가 말을 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뒤였군. 그때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내가 그런 궁지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아마 나를 잘 아는 분들은 내가 그런 공경을 잘 견딜 수 있었을까 걱정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회색의 간달프가 파리처럼 거미줄에 걸리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거미줄이라도 허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나는 사르만이 말한 대로 라다가스트 역시 배반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길에서 만났을 때 그의 음성이나 눈길에서 무슨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는 없었어요. 그랬더라면 아이센가드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더라도 좀 더 조심했을 겁니다. 사르만 역시 그런 계산을 했을 것이니 라다가스트에게 속을 보이지 않고 속인 것이지요. 사실 정직한 라다가스트를 유혹해 배반하게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진정으로 찾아다녔고 나도 그의 말을 믿은 것이지요. 그러나 사르만의 음모는 바로 그 점 때문에 헝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다가스트는 내가 부탁한 대로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옛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어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개 산맥의 독수리들은 멀리까지 날아다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늑대와 오르크들이 모이는 것도 보았고 9기사들이 여기저기 출몰하는 모습과 골룸이 도망쳤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물러갈 즈음 어느 날 달이 뜬 밤에 그들은 이 소식을 내게 전하려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바람의 왕과 아이르가 뜻밖에도 오르상크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는 위대한 독수리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탑 꼭대기에 서 있던 나를 발견했고 그래서 사르만이 눈치채기 전에 나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늑대와 오르크들이 나를 쫓아 오르상크를 출발할 무렵엔 이미 아이센가드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난 과일에게 날 어디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주 멀리까지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땅끝까지는 안 됩니다. 나는 짐을 나르러 온 것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러 온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말이 있는 곳으로 가세. 가장 빠른 말이어야 하네. 지금 매우 화급한 문제가 생겼거든. 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로아낭이 있는 에도라스로 모셔드리죠. 거긴 멀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로안의 리더마크 땅에는 로이림, 곧 말의 명인들이 살기 때문에 나도 동의했습니다. 안개 산맥과 백색 산맥 사이의 거대한 골짜기에서 자라는 말보다 훌륭한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로안인들은 아직 믿을 만한가? 사르만의 배반에 워낙 놀랐기 때문에 의심한 거지요. 그들은 말을 곡물로 바칩니다. 해마다 모르도르에 꽤 많은 말을 보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들의 지배하에 들지는 않았지요. 만일 당신 말씀대로 사르만이 악의 길에 들어섰다면 로안의 종말도 멀지 않은 셈이지요.